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3월 9일 치러진 대선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됨으로써 다음 달 5월 10일에는 우리나라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거행될 예정입니다. 저는 평소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 관심이 많았는데요. 왜냐하면 미국 대통령 취임식에는 약방의 감축격으로 유명 시인들의 축신낭송이 끼어 있어 아주 특별해 보였고, 또한 그로 인해 취임하는 대통령의 교양과 품격 그리고 여유로움이 한껏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방송에서는 미국 대통령 취임식의 백미 중 하나인 축신낭송에 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대통령에 당선된 지 3일 뒤인 2008년 11월 7일 미국 제44대 대통령 버락 오바마 당선자가 한 손에 책을 들고 부인 미셸 오바마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500페이지에 달하는 이 두꺼운 책은 영국령 세인트 루시아 출신의 시인으로 1992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데릭 월콧의 시집이었습니다. 정권 인수팀을 구성하고 경제 위기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바쁜 와중에도 오바마 당선자는 시를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주 멋지고 격조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오바마 대통령은 왜 하고 많은 책 중에서 하필이면 월콧의 시집을 집어들었을까요? 그것은 다민족 다문화적 혈통과 배경에서 자란 월콧의 시에는 역사적, 민족적, 문화적 디아스포라의 고통, 인내와 극복의 과정, 그리고 용서와 화해의 목소리가 질척하게 배어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자신의 취임사를 통해 새 시대의 미국인들과 지구촌 사람들에게 오바마 대통령이 전하고 싶었던 간절한 메시지이기도 했고요. 2009년 1월 20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에서는 퓰리처상 수상자이자 여성 시인 엘리자베스 알렉산더가 그날을 위한 찬가라는 축시를 낭송했는데요. 이 시는 미국 역사상 첫 번째 흑인 대통령을 배출한 감격과 새 시대를 여는 각오, 그리고 흑인 조상들이 겪어온 순환의 역사에 관한 따뜻한 위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알렉산더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취임을 기념한 시라는 부제가 붙어있는 이 작품에서 누군가는 옷단을 꿰매고 유니폼에 터진 솔기를 깁고 타이어를 손보고 수리가 필요한 것들을 고치면서라는 은유로 미국을 오늘날의 번영과 영광으로 이끌었던 평범한 사람들의 노고에 우선 찬사를 보냅니다. 다음으로 시인은 흑인들의 순환사를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말해요. 이날을 위해 무수한 이들이 죽었다고 라며 운을 뗀 시인은 갖은 차별과 핍박 그리고 노동에 시달렸던 흑인 조상들을 추억합니다. 마지막으로 알렉산더는 사랑의 메시지로 축시의 끝을 맺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단어는 사랑이고 사랑은 언제나 세상에 빛을 가져다 준다는 내용이지요. 즉,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만들어낼 수 있고 그 어떤 문장도 시작할 수 있다라며 미국의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출발을 역설했습니다. 시인을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한 첫 번째 미국 대통령은 존 F. 케네디였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로버트 프로스트를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미국 시인이라 칭했으며 평소 프로스트와의 인연도 각별했습니다. 참고로 프로스트는 우리에게 가지 않은 길이란 시로 친숙한 시인이기도 하지요. 1961년 1월 20일 프로스트는 86세의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제35대 케네디 대통령 취임식에 몸소 참석해서 자작시 아낌없는 선물을 낭송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람들이 되기 이전부터
이 땅은 우리에게 속했다라고 시작되는 이 축시는 식민지 상태를 투쟁으로 극복하고 개척의 역사를 일궈온 미국에 대한 자부이며, 이러한 미국의 역사에서 힘을 찾아 이 힘으로 미국의 미래를 활기차게 열어가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후 케네디 대통령은 연설 때마다 그가 좋아했던 프로스트의 시를 인용했으며, 취임 후 2년 뒤인 1963년 1월에 시인이 사망하자 그의 10월 27일을 프로스트의 날로 정하고 에머스트 카리지에서 그를 추모하는 시와 권력이라는 명연설을 했습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프로스트를 기리는 추모 연설에서 권력이 사람을 교만하게 할 때 시는 인간의 한계를 일깨워 준다. 권력이 인간의 관심 영역을 축소할 때 시는 인간 존재의 풍성함과 다양성을 일깨워 준다라며, 예술가와 예술가 정신이 미국에서 왜 필요한가를 역설하고, 예술가 정신이야말로 미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날의 추도 연설 이후 채 한 달도 안 돼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당함으로써 그가 가장 존경했던 시인과 함께 같은 해에 유명을 달리하는 지구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은 1993년과 1997년 두 차례 취임식에서 각각 알렉스 헤일리의 TV 드라마 프리에서 주인공 쿠타킨테의 할머니로 열연했던 흑인 여성 시인 마야 안젤루와 아칸소주 출신의 시인 밀러 윌리엄스를 초청했습니다. 작년 1월 20일에 취임한 미국 제46대 대통령 조 바이든의 취임식에서는 23세의 흑인 소녀 어맨다 고먼이 우리가 오를 언덕이란 축시를 낭송해서 화제를 모았지요. 그녀는 이 시에서 문화, 인종, 성격, 그리고 인간의 조건이라 할 모든 것을 아우르는 나라를 건설하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빛을 바라볼 용기가 있고 스스로 빛이 될 용기가 있다면 빛은 언제나 존재할 것이라는 그녀의 시 마지막 구절은 지구촌 사람들에게 가슴 뭉클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청와대가 버킷리스트 관광, 샤넬 재킷, 까르띠에 브로치 등 해외 관광쇼와 명품쇼로 아주 시끄럽습니다. 이에 반해 오바마 대통령과 미셸 오바마 여사는 2009년 5월 12일 저녁 백악관에서 말의 힘을 찬양하는 시 낭송 파티를 열어 백악관을 아름다운 시 낭송 소리로 가득 채웠습니다. 오바마는 파티의 개막 연설에서 우리는 말의 힘을 찬양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말은 우리가 아름다움을 알고 고통을 이해하도록 도와준다 라고 했지요. 그런가 하면 미셸 오바마 여사는 2018년 11월 자서전 비카밍을 펴내 크게 화제가 됐으며, 천박하게 휴감은 명품 옷과 브로치가 아니라 뛰어난 글재주와 세련된 말솜씨로 지금까지 인기몰이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자서전은 최근 오디오북으로 그래미상을 받기도 했지요.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있는 청와대와 백악관은 똑같이 대통령의 거처의 것만 달라도 어찌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나 싶어 매우 부끄럽고 씁쓸하기 그지 없습니다. 한일등 교수의 인문학 산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